이거는 분명해. 커리하고 뭐고 간에 연봉이고 뭐고 간에 빨리 퇴사하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일잘러 일타 강사 퇴사영입니다. 오늘은 퇴사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많은 분들의 퇴사하고 나서의 후기가 어떤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2명 중에 1명, 약 절반 정도는 퇴사하고 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퇴사를 이미 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늦었어. 그래서 퇴사를 그냥 욱해서 하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을 갈까 이것보다는 퇴사 시그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게 퇴사를 위한 시그널인지 아니면 그냥 성장을 해야 될 여정 중에 하나인 건지 아니면 내가 훈련하는 과정인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다 달라요. 성장통도 아프긴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건 진짜 퇴사를 해야 될 시그널이다 라는 걸 미리 감지하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서 공백기도 없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연봉도 올라가고 커리어 자체도 전문화되고 여러분의 만족감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퇴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그 내용을 강의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그널이라는 게 뭐예요? 진단을 했을 때 뭔가 사인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진단을 해봐야 돼요. 여러 관점에서. 제일 먼저 따져야 될 거 돈이겠죠, 돈. 연봉입니다, 연봉. 보상이라고 해요, 보상. 복지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근데 연봉 자체가 퇴사 시그널이 되는 경우, 이걸 진단해야 되는 경우는 뭘까요? 돈을 좀 더 받고 싶어서? 그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돈은 만족하는 경우가 없어요. 받고 나면 또 좀 더, 받고 나면 좀 더. 1억 연봉 받으면 먼저 괜찮을 것 같다? 1억 받아도 전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만족하려면 딱 2주예요, 2주. 연구 논문들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1억 받으신 분은 어떻게 했어? 아, 나 한 10억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아니에요. 있는 놈들이 항상 더 하거든. 연봉은 만족한다는 건 없어요. 계속해서 더 위로 올라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퇴사 시그널과 연봉을 딱 연결시키는 진단 포인트는 뭐냐면 생계 유지예요, 생계 유지. 그러니까 이거는 퇴사랑 당연히 직결되죠. 아니, 내가 생계 유지가 안 돼서 퇴사한다는데 그걸 어떤 인사팀, 어떤 상사, 누가 뭐라 그랬어요. 연봉을 더 올려주든지 뭐 아니면은 내가 알아서 살 길을 찾을 테니 날 그냥 보내주소. 뭐 여기에 동의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게 아닌 경우라면 사실 이것 때문에 퇴사한다는 거는 잠깐 조금 안 맞아요. 연봉이라는 걸 또 높인다는 거는 나의 시장 가치가 올라간다는 의미거든요. 나의 시장 가치를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성과를 내고 능력이 있으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뭐 이게 무슨 어떤 직무 때문에 바뀐다, 그리고 산업 때문에 바뀐다, 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직장도 마찬가지죠. 야,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의 시장 경쟁력 때문에 여러분의 연봉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봉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상승률입니다. 상승률. 내가 몇 년을 일해도 연봉 자체가 오를 기미가 안 보여. 그리고 계속 동결된 상태로 계속 가고 있어. 또는 여기 또 중요한 게 이제 성과급이죠. 아마 많은 회사들이 성과 연봉을 채택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이 안 돼. 뭐 연봉이 뭐 안 나오고 월급이 밀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도 안 할게요. 이건 당연히 퇴사하셔야 되는 거고 성과급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조금 어려운 용어로 총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금전적으로 받는 것만 전 지금 얘기할게요. 그래서 성과급과 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보너스, 뭐 수당 이런 걸 다 토탈리해서 연봉 자체가 지금 상승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퇴사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회사가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급여를 올려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회사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할지도 모르겠어. 그런 경우는 그냥 퇴사 시그널로 보고 미리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로 진단해야 될 거는 그냥 여러분의 상태예요, 상태. 여러분의 감정적 상태와 육체적 상태, 몰입에 대한 상태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일하는 환경과 조건이 이런 경우에는 몰입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몰입 자체가 안 되고 뭐 이게 다 달라요. 근데 적어도 퇴사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될 상태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감정적으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감정이 완전 무너져. 회사 가서 아무런 감정도 못 느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심리적으로 무너졌다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뭐 우울증이나 불안감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거 진짜 병명으로 진단받은 경우 있죠? 이거는 분명해. 커리어고 뭐고 간에 연봉이고 뭐고 간에 빨리 퇴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휴식을 가지고 회복한 뒤에 다시 복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시거나 그때 결정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진단하셔야 될 게 육체적 상태죠. 요즘에 디스크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목 같은 데 아파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아, 뭐 어디가 막 수술을 해야 돼, 이런 경우라면 이거는 퇴사 시그널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내 업무에서 기인한 현상들인 건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업무랑 연결선상에서 내가 지금 목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아진다? 그러면 그 일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내가 하고 싶냐 아니냐를 떠나서 여러분의 육체 자체가 못 버텨.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에는 뭐 근력을 더 키우든지 몸을 더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그 하고 있던 일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의 종합적인 상태를 봤을 때 내가 업무에 몰입을 못하겠다, 몰입을 못한 상태라면은 여러분들은
퇴사 시그널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일이 안 맞거나 내 컨디션과 안 맞거나 환경이 안 맞거나 이 안 맞는 상태를 계속 끌고 가봐야 상태는 악화만 되지 나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뭐 말은 하는데 시간이 약인 건 헤어지고 난 뒤에요. 헤어진 뒤에 그 아픈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괜찮아지긴 하지만 이 상태는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구조를 바꿔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퇴사 시그널이 아니냐를 보는 여러 가지 진단 중에 여러분 꼭 봐셔야 될 게 성장에 대한 진단입니다. 성장이라 그러면 뭐 굉장히 많은 개념이 있겠지만 저희는 딱 두 가지 좁혀드릴게요. 첫 번째는 회사의 성장, 두 번째는 개인의 성장.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훈련하는 기간을 생각하고 조금만 버티세요. 근데 회사가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성장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는 조직에서 개인이 성장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추락하고 있는 회사에서 개인이 성장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요소입니다. 추락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물론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물론 이형의 영상을 정주행하신 분들이라면 뭐 이 성장성과 상관없이 아마 이미 성장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 지금 있는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면 좀 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도전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회사의 성장성을 보는 것에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가 재무지표입니다. 뭐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회사가 구독자가 느니 뭐 아니 팔로워들이 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돈 벌고 있냐고. 회사가 성장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공공기관이다 예산으로 살아가는 회사도 있죠. 연구기관이나 이런데 그러면은 인원수요 인원수 그리고 규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을 때 거기에는 새로운 기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재무적인 지표를 포함해서 규모가 지금 막 축소되고 있잖아요. 거기서는 정말 지금 어떻게 성장하기 어려워. 그 상황을 여러분들 쫙 보시고 내가 지금 퇴사 타이밍을 따져보시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진단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문화에 대한 겁니다. 문화. 회사가 일단 성장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는요 여러분을 성장시켜줄 수 없어요. 그래서 성장을 져야 하는 문화는 이제 망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도 심플합니다. 개인은요 성장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기회가 뭐냐? 영향력이 기회예요. 자, 영향력이라는 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팀장이 된다거나 내가 더 큰 규모의 무엇을 맡는다거나 이런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고객의 규모가 확장되는 거 있죠? 더 큰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거, 더 복잡해 보이지만 성과가 클 만한 것들을 맡을 수 있다면 그거는 그냥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건요 계속 뭔가 새로운 일을 맡아보는 거예요. 새로운 접근도 해보고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새로운 고객도 만나보고 새로운 문제점도 해결해보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영향력이 커지고 문제കൾ 능력이라는 것도 생기고 산업 내 패턴이라는 것도 생기는 겁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하는 얘기가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당장 없더라도 보고 배울 롤모델이 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롤모델 자체가 아예 없는 회사는 퇴사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똑같은 일을 몇 년 앞서서 했던 분들 한번 잘 보세요. 그분들이 나랑 지금 상태가 똑같이 막 메롱해. 그리고 뭐 돈도 뭐 별로 차이가 안 나고 하는 일도 비슷해. 아 이거는 퇴사 각입니다. 왜냐면 몇 년 지나도 여러분은 그 상태로 물경력 그대로 갈지도 몰라. 그냥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몇 년 뒤 모습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계속 위에를 보면서 나보다 앞서서 이 길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난 저 사람처럼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는 그 회사를 떠나지 말고 이 사람을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에는 회사에서 기회를 얻게 될 거고요. 그걸 통해서 회사는 성장할 거고 성장 DNA로 재무지표는 좋아지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퇴사라는 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타이밍에 있어서 중요한 게 기준점을 어떻게 잡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똑바로 진단하고 같이 준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지를 미래를 좀 봐야 되잖아요. 이거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퇴사 준비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퇴사 키트는요 강의와 워크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강의는 퇴사 타이밍 체크리스트, 연차별 퇴직 가이드, 경력교에서 작성하는 방법, 앞으로의 커리어 로드맵을 계획하는 방법까지 커리어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누구도 가르쳐주기 어려운 내용들로만 꾹꾹 담아서 에센셜로 준비했어요. 워크북을 통해서는요 강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한번 진단해보고 체크리스트로 점검해보고 항상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퇴사 준비를 전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듈이에요. 퇴사 준비 키트만 잘 따라오신다면 후회를 남기지 않는 퇴사 준비 그리고 여러분의 커리어의 성장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커리어가 성장하도록 제가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